자, 생활관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진행했고요. 또 우리 선거를 앞두고요.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유권자 교육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생활관리 1단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우선 목차를 살펴보면 현대인의 삶과 실천윤리라는 이 대단원 아래에 현대 생활과 실천윤리라는 중단원 아래에 있는 소단원 현대인의 삶과 다양한 윤리적 쟁점들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실천윤리학의 성격과 특징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시로 이런 목차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종의 주소죠. 우리가 지금 어디 배우고 있는지에 대한 주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소를 알고 공부를 하는 게 좀 더 입체적이고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수시로 목차를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배울 내용의 학습 목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윤리 문제, 쟁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새로운 윤리 문제의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 단원의 핵심은요, 새롭게 등장된 윤리적 문제나 쟁점들, 그리고 그러한 윤리적 문제의 쟁점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게 된 배경, 즉 윤리가 현대에 들어와서 새롭게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요. 그다음에 사회 구조가 점점점 복잡해지면서 윤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요나스는 이거를 윤리적 공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리적 공백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죠. 사회는 과학기술이나 이런 문명이 이렇게 아주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데 기존의 윤리들은요 이렇게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벌어지는 이러한 공백들, 이런 공백들 때문에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하더라 라고 해서 요나스는 이를 윤리적 공백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배경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윤리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특징은요, 새롭게 등장한 윤리는 그 파급력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공간적인 파급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한 일부 지역이나 일부 국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특징이 있다. 즉, 현재의 윤리적 문제들은 상당히 그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 윤리를 떠올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경 윤리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새로운 윤리 문제의 특징,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윤리 문제라는 건 어떤 잘못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대의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들은 그 책임을 물어야 될 대상이 서로 얽히고 설켜져 있어서 딱 네가 잘못했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대상이 참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가 조금씩 그 책임을 지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는 윤리는 책임 소재가 상당히 명확하지 않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요,
기존의 전통 윤리 규범이 이 현대의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즉 전통 윤리 규범의 한계성입니다. 아, 대표적인 예로 이제 배아 복제 문제를 줄 수가 있는데요. 배아 복제는 새로운 난치병을 해결하기 위한, 즉 인간 존중을 잘 실현시키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배아 복제가요. 그런데 동시에 또 배아는 일종의 잠재적인 인간이라고 봐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즉 배아 복제 이러한 행위가 인간의 존엄성, 즉 인간을 존중해 주는 행위인지 인간의 존중을 해치는 행위인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배아 복제를 하는 행위는 분명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즉 인간의 존중에 기반한 행동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잠재적인 인간인 배아를 실험의 대상으로 샀다는 점에서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이런 딜레마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전통 윤리 규범만 가지고 해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현대 사회의 다양한 윤리적 쟁점들을 한번 포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 등장하게 된 다양한 문제, 첫 번째, 생명윤리 문제입니다. 생명윤리. 이거는 이제 인간의 삶과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인데요. 이를테면 낙태 문제라든지 안락사 문제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배아복제 문제라든지 뇌사 이런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현대 사회에 등장한 윤리적 쟁점들입니다. 자, 두 번째 영역은요, 사회윤리 영역입니다. 기업가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혹은 노동자 혹은 전문직 등등등 이런 다양한 직업을 향유하는 사람들의 윤리적 문제들 발생할 수 있죠. 이러한 문제들이 현대사회에서, 왜냐하면 현대사회에 들어오면 다양한 직업군들이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상당히 단순했잖아요. 현대에 들어와서 문명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직업들이 발생하고 또 그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더라 라는 거고요. 또한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 부의 분배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어, 처벌과 관련된 처벌의 공정성,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더라 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 과학윤리 영역입니다. 과학윤리 영역은 대표적인 게 정보기술의 발달, 그죠? 대표적인 정보윤리 문제고요. 또 과학윤리가 발달하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하게 된 환경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이 과학윤리 영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문화윤리 영역의 윤리적 문제들입니다. 예술과 관련된, 즉 예술은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 것이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뭐 착한 소비, 경제적인 소비, 뭐 합리적인 소비, 이러한 소비와 관련된 문제들, 그다음에 종교적 갈등 문제들,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현대에 등장하면서 발생하게 된 윤리 영역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윤리 영역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잖아요. 이런 통일 문제라든지 남북 문제. 이 남북 문제라는 건 남한과 북한이 아니라 이제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부유한 국가들과 좀 빈곤한 국가들 간의 갈등, 이런 문제들 를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평화윤리 영역입니다. 자, 이것들이 물론 더 많이 있겠지만 이 국가에서는 이 정도로 현대 사회에 등장한 다양한 윤리들을 이렇게 카테고리 시켜놨습니다. 이제 일단은 현대생활과 실천 윤리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두 번째 소단원입니다. 실천 윤리학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의 주요 학습 목표는요, 첫 번째, 실천 윤리학의 의미, 그 다음에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 실천 윤리학이란 무엇이면서 또 실천 윤리학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특징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단원은 상당히 중요한 단원이죠.
특히 우리 이제 이 수능에서 이 생활과 윤리 선택한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고요. 실천 윤리학의 의미와 성격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살펴보기 이전에 윤리학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학이라는 거는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적인 행동의 기준 혹은 규범을 탐구하는 학문을 의미합니다. 윤리는요, 일반적으로 윤리는 도덕이랑 좀 다르게 쓰이죠. 윤리랑 그다음에 도덕은 좀 같은 듯 하면서도요, 비슷한 듯 하면서도요, 상당히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윤리는 일종의 어떤 집단에서 요구되어지는 규범의 의미가 좀 강하다면, 도덕은 인간의 어떤 품성을 좀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윤리와 도덕은 좀 비슷한 듯 하면서도요, 약간의 어떤 뉘앙스는 다릅니다. 자, 이어서 윤리학의 종류와 성격 살펴볼 텐데요. 윤리학의 종류는 조금 창을 다르게 해서 예, 필기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윤리학이라는 거는요, 윤리학이라는 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첫 번째가 규범 윤리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분석 윤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가요, 기술 윤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 윤리학의 성격 종류는 이거보다 더 다양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규범 윤리학은요, 우선 필기하고 설명드릴게요. 규범 윤리학은 이론 규범 윤리학, 그 다음에 실천 규범 윤리학, 이렇게 나눠집니다. 분석 윤리학은 메타 윤리학이 가장 대표적인 분석 윤리학이고요. 자, 이론 규범 윤리학, 실천 규범 윤리학, 이거는요, 이론 규범 윤리학은 일종의 다양한 윤리 이론들, 의무론이라든지 공리주의라든지 뭐 덕윤리라든지 이와 같은 윤리 이론을 다루고 있는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고 하고요. 이게 사실 20세기 이전에 주류 윤리학의 분야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 현대에 들어와서 20세기 중반에 들어와서 등장한 게 실천 규범 윤리학이고요. 이 윤리 이론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응용하여 적용한, 즉 응용 윤리학이 이 실천 규범 윤리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생명윤리라든지 정보윤리라든지 환경윤리라든지 등등등, 앞으로 우리가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배울 윤리학들이 요 실천 규범 윤리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실천 규범 윤리학은 응용 윤리학이라고도 하고요. 실천 규범 윤리학과 이 이론 규범 윤리학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상호 의존적인,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 윤리학은, 자, 지금까지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착한 행동은 어떠한 것이고 악한 행동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규범성을 규범 윤리학에서 이야기했다면, 분석 윤리학은 착하다는 게 무엇이고 선이라는 게 무엇이고 악이라는 게 무엇이고, 즉 각각의 용어들을 분석하는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윤리학 이전의 윤리학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규범성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용어라든지 어떤 이론의 성립 가능성, 이런 것들을 분석한 윤리학이 분석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메타 윤리학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기술 윤리학이라는 거는요, 이 기술이라는 게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것들을 기술하다, 서술하다 할 때의 그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술 윤리학은
뭐 이를테면 뭐 16세기 영국의 동부 지역에서의 이 관습이나 또 여러 가지 풍습들을 그냥 객관적으로 기술한 윤리학. 이것도 윤리학의 한 분야이거든요. 이거는 좀 객관적이죠. 어떤 주관적인 당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객관적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윤리학은.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PPT로 정리를 하면, 자,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규범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나 인간의 성품에 대한 탐구, 뭐 이런 등등등을 연구하는 윤리학, 이걸 규범 윤리학이라고 하고요. 이 규범 윤리학이 이렇게 이론 규범 윤리학, 실천 규범 윤리학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론 규범 윤리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무론이나 공리주의, 덕윤리학 같은 이러한 윤리 이론을 연구하는 윤리학을 의미하는 거고요. 실천 윤리학이라는 건 그 아까 이론 윤리학, 이론 규범 윤리학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응용한 윤리, 즉 응용 윤리를 뜻하는 학문입니다. 자, 사실 우리 교과서가 요 실천 윤리학에 기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세 번째 메타 윤리학은 분석 윤리학이고요. 도덕적 언어의 의미, 선이란 어떠한 것이고 악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고요. 어떠한 논리가 타당한지, 예, 이 논리가 어떤 이론이 그게 학문으로서 논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이것들을 판단하는 게 메타 윤리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였죠? 예, 기술 윤리학. 어떠한 도덕적인 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윤리학. 상당히 이 윤리학은 객관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윤리학은 크게 세 가지고요. 작게는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이 실천 윤리학, 이 실천 윤리학을 우리 교과서에서는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실천 윤리학의 특징들을 따로 이렇게 분류해 놨는데요. 실천 윤리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론 규범 윤리학, 얘네 둘과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론 윤리학과 유기적 관계에 있다. 다시 얘기하면 실천 윤리학만 가지고 혹은 이론 윤리학만 가지고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의미인 거고요. 다음으로는요, 이 실천 윤리학은 윤리 문제에 있어서 학제적 접근을 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학제적 접근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두 가지 이상의 학문이 서로 간의 어떤 이해를 하는데 활용이 되어지는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실천 윤리학의 대표적인 게 응용 윤리학이고요. 응용 윤리학의 대표적인 게 뭐 생명윤리나 뭐 정보윤리나 과학윤리 이런 것들이잖아요. 생명윤리를 이해하려면 생명공학이라는 이론과 또 윤리학이라는 이론을 둘 다 알고 있어야 되죠. 이 두 가지 이상의 다양한 학문 영역의 지식을 활용해서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을 학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새롭게 윤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윤리적 쟁점들 여러 가지 영역들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윤리학 중에서도 실천 윤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윤리학을 나누어 봤던 거, 규범 윤리학과 분석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을 나눴던 이 내용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대 윤리 문제에 대한 동양 윤리적 접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